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 금융의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단기 자금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금융생활 변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제로금리로 대표되는 초저금리 시대가 변화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기도 하죠.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우리 경제가 초단기 자금을 의미하는 숏텀머니라고 해서 단기 자금이 심하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초저금리 시대이요, 0%에서 0.25%가 미국의 지금 금리고, 우리나라는 0.5%가 금리죠. 기준금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초저금리 시대에 들어섰고, 또 유동성 과잉 현상이 금융시장을 초단기 자금이 득세하는 숏머니 장세로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움직입니다. 어디로 움직이냐 하면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제로금리 시대가 예상보다 빠르게 도래하면서 더 많은 수익이 낼 수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단기 대기성 자금이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죠, 11일 날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은 시중에 풀린 현금 유동성을 나타내는 M1, M2 중에 광의의 통화가 있습니다. 광의의 통화가 2,387조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현금 통화, 또 요구불 예금, 수시 입출 금식 예금, 또 만기 1년 미만 정기 예금, 또 MMF가 있죠, 머니마켓 펀드라고 해서, 그리고 양도성 예금 증서, 종합 자산관리 계좌 등 모든 그 현금화할 수 있는 것들이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거대 유동성으로 해서 현재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유례없을 정도로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으로 단기 자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증시로 많은 돈이 들어오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가 내상이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도 연일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에 자금이 쏠렸지만 향후에 시장 조정 등으로 인해 오래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간다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에 있던 돈들이 부동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정책 당국에서도 아주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동자금이 어디로 향할지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됐죠. 러시아에서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로 발사한 인공위성 이름을 따서 스푸트니크 V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원격 내각회의에서 오늘 아침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이 등록됐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그는 백신이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다며 상당히 효율적으로 기능하며 지속적으로 면역을 형성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두 딸 중 한 명에게 이 백신을 투여했는데 딸의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푸트니크 V라는 이 백신이 안전성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체 대상 임상 실험을 시작한 지 2달도 채 지나지 않은 이 백신의 안전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모스크바의 그 군사병원에서 38명씩 지원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1차 임상 시험에서는 지난달 중순에서야 마무리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2차 임상 시험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죠. 또 일정을 고려하면은 러시아 당국이 3차 임상 실험을 건너뛰고 곧바로 백신 등록을 강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4일 러시아 백신 개발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러시아의 백신의 안정성 지침 준수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백신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언택트 기업이 주춤한 사이에 컨택트 기업들이 지금 올라서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그 뉴욕 지수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어제 그 주요 기술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낸 점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했는데요. 최근에 최고치 행진을 이어오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또
아마존 등 기술주들이 차익 매물 실현 등에 의해서 어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금과 은 등 최근 강세를 이어오던 귀금속 가격이 폭락한 점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금 가격은 약 4% 넘게 급락했고 또 은 가격도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죠. 미국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 관련 불확실성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0.38%,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1.69%, S&P 500 지수는 마이너스 0.8%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의 국채 가격은 대규모 국채 입찰 속에 하락을 했으며 달러화는 미국 금리 상승의 강세를 기록을 해서 현재 1,800원대 중반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값 급변동에 따른 변동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투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제 금값은 폭락을 했지만 거래량은 이렇게 폭증을 했습니다. 향후 금 투자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1일 날 국제 금값 폭락으로 국내에서 금 현물을 거래하는 KRX 금시장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금 현물 1g당 가격은 전일 대비해서 약 6% 정도 떨어진 72,50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처럼 금 가격 하락은 너도나도 일단 금을 사두려는 투자 광풍이 더 거세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금값이 하락한 것을 기회로 투자 기회로 삼고 저가 매수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금값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에도 만만치 않게 돈이 몰렸다는 것입니다. 신한 인버스 금 선물 ETN은 12일 74,640주가 거래되며 역대 거래량 최고를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하락과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얽히면서 금에 대한 투자 욕구는 계속 커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 투자 광풍은 달러화 약세와 또 코로나19가 촉발시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금 가격이 온수당 2,000달러를 넘어서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커졌고 또 이것이 금값의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예견됐던 부분인데요. 앞으로 금값 변동은 달러 지수와 역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달러 지수를 상세히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들어온 소식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인천 송도에 2조 원을 들여서 4공장을 증설하기로 했다는 보도입니다.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4공장의 규모가 수요 급증이 반영돼 예상보다 크게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증권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실업수당을 매주 400달러로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300달러로 조정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방정부에서 300달러를 내고 또 주정부에서 100달러를 내서 매주 400달러씩 하기로 했었는데 주정부에서 예산이 지금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연방정부 돈만 가지고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매주 600달러씩 지급하던 것이 약 300달러로 한다면 약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이 의회에서 난항을 겪자 지난 8일에는 급여세 납부를 연말까지 유예하고 기존 실업수당 외에 추가로 지급한 600달러의 수당을 400달러로 낮추는 등 4건의 정책을 행정명령 및 각서 형태로 발표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과는 대치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의회를 무시한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논란이 얼마나 더 커질지 주목해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최근에 국제, 국내 모든 상황에서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현금 확보를 일로 해두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또 백신이 얼마나 개발되고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유념해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국내의 변동이 클 때에는 현금 확보가 우선돼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